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라파엘 스트라이. 우리 축구 역사상 가장 쓰라리고 치욕적인 패배 중 하나,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좌절이라는 악몽을 안겨준 바로 그 이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유령이 섬뜩하게 다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왜 우리는 이 끔찍한 악몽을 다시 마주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다가올 경기 하나를 분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축구계 전체의 자존심에 깊게 새겨진 아직도 아물지 않은 흉터를 해부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시뻘건 피를 흘리고 있는 그날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오는 9월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 대표팀이 2026 AFC U23 아시안컵 예선전에 나섭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우리가 조최강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출전 명단이 발표된 순간 저는 불길한 징조를 느꼈습니다. 그 명단에 포함된 라파엘 스트라위. 이 이름은 단순히 선수 한 명이 추가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잔인하리 많지 교묘하게 계획된 심리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그 끔찍한 참사를, 그 치욕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기는 평범한 예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향해 치밀하게 파놓은 심리적 함정입니다. 경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과거의 유령이 짙게 드리워져 버린 것입니다. 스타위크, 우리는 이 선수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그날의 승리에 운 좋게 숟가락만 얹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그 참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계한 총 설계자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전반 15분 우리 수비진을 허수아비로 만들며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던 그 오른발 가마차기. 잠시나마 균형을 맞췄다는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인 전반 추가 시간. 후방에서 넘어온 공 하나에 우리 수비 전체가 무너지며 허용했던 두 번째 골. 그 두 골의 주인공이 모두 스트라비기였습니다. 심지어 온 국민이 숨죽이며 지켜보던 피말리는 승부차기에서조차 그는 어린 나이가 무색할 만큼 침착하고 냉정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우리 선수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한 세대의 꿈을, 대한민국의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바로 자기 손으로 와르르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그 패배의 후폭풍이 얼마나 컸습니까? 황선홍 감독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고 축구협회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A대표팀 감독 선임 계획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며 한국 축구는 한동안 극심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가, 그 끔찍한 기억의 중심에 있던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이 경기는 단순한 예선전이 아닌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 서력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승점 3점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날의 굴욕을 반드시 되갚아줘야 한다는 이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이 우리 어린 선수들의 어깨를 지금 천근만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스트라위키 과거의 유령이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미래의 유령까지 한꺼번에 덮쳐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악몽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듯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공포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온 막스, 옌스 라벤과 같은 새로운 귀화 선수들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축구가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무서운 장기 전략의 시작이자 전면적인 체질 개선 선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인 대표팀만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U23 대표팀까지 네덜란드, NEC, 네이메언, 유스팀 소속 수비수 마크스를 포함시키며 모든 연령대 대표팀의 네덜란드 DNA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때인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K리그라는 튼튼한 뿌리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의 토종 유망주들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국적을 바꿔 단 유럽의 선진 축구를 경험한 선수들로 업그레이드된 상대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아시아 유소년 시스템 간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도를 걸어온 우리와 손쉬운 지름길을 택한
그들의 대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동시에 손에 쥐었습니다. 익숙한 기후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라는 전통적인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유럽의 피지컬과 전술 이해도를 갖춘 기화군단이라는 비대칭 전력까지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과거의 약체가 아닙니다. 우리 조 1위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도전자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거미빛.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유령과 현재의 위협이라는 이 모든 무게는 단 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이민성 감독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는 이민성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 무대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데뷔전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감독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혹독한,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민성 감독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히 승점 3점을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의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첫째, 역사적 임무입니다. 그는 황선홍 감독이 남긴 실패를 바로잡고 한국 축구 전체가 입었던 치욕을 씻어내야 합니다. 선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국민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하는 역사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향한 임무입니다. K리그라는 풀뿌리 시스템을 통해 차근차근 성장한 우리 선수들의 힘으로 손쉬운 지름길을 택한 인도네시아의 기화 정책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성 철학이 옳았음을, 우리의 시스템이 여전히 아시아 최고임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임무입니다. 과거의 악몽과 현재의 위협이라는 거대한 압박감에 짓눌려 있을지도 모르는 어린 선수들을 다독이고 그들이 오직 경기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의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운명 전체가 어쩌면 이 단 90분에 의해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말입니다. 이 판에 걸린 것은 너무나도 큽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승점 3점을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유령을 우리 손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인도네시아의 편법과도 같은 기화 정책을 향해 너희의 길은 틀렸다고 외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K리그 시스템으로 키워낸 우리 선수들의 힘으로 정도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또다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그런 1패가 아닙니다. 40년 만에 올림픽 탈락이라는 그 흉터는 더 깊게 패이고 골마 터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패배가 인도네시아의 귀화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전 아시아에 증명해주는 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더욱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위협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기에서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패배라는 선택지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문제는 라파엘 스트라윅이라는 선수 한 명이나 인도네시아라는 팀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사고방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패배라는 유령에 발목 잡혀 질질 끌려다닐 것입니까? 귀화 선수들로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이 불공정한 판을 그저 묵묵히 지켜만 볼 셈입니까? 이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자존심의 시험대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클래스와 투혼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오늘의 이 굴욕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픈 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합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게 당했던 패배는 정말이지 너무나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었고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에 열릴 경기, 이 경기는 단순히 본선으로 가는 티켓 한 장이 걸린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올림픽 탈락이라는 그 깊은 흉터에 계속 발목 잡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민성호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수령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실현을 통해 더 강해질 우리의 젊은 선수들을 믿고 이 모든 무게를 짊어진 이민성 감독을 믿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힘으로 바꾸십시오. 그날의 눈물을 투지로 불태우십시오. 그 어떤 과거의 유령도 미래의 위협도 우리 태극전사들의 힘찬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온 아시아에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기에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었습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 선수들이 이 거대한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장 뜨거운 축구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